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도 그렇고 사업량이 엄청 방대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물도 좀 시원한 물도 예, 좀 드시고 하시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2억 정도? 예. 네. 지금 예산에 보시면 지금 20억 정도는 우리 네. 쓰레기 지금 그 소각장 처리 시설이 20억을 그 선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선별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네네. 추가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학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708쪽에 환경단체 관련된 전명숙 의원 하면은 기후 환경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708쪽에 환경단체 지원권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고흥군에 환경단체 등록된 환경단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환경단체가 네, 환경단체는 환경 정화를 하는 순수 단체는 두 군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동식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예. 이 단체가 지금 10개소로 이렇게 10개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금 예산이 2,100만 원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더 관심이 있는 의원이니 환경단체 지원에 관련 현황과 그다음에 예산 지원 예, 그리고 인원수 예. 이렇게 해서 내역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710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그 4등급,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지금 네. 저희가 5등급 차량은 네. 대상이 3,600대 정도가 네. 돼 있고 또 4등급이 한 2,700여 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700여 대. 예, 지금 사실 이게 뭐 대기 환경 뭐 보전법 에 따른 그런 어떤 그 특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 관련 저감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86대라고 이렇게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대량 수가 방금 조금 전에 5등급 3,600대, 4등급 2,700여 대라고 하셨는데 예산에 준해서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차량 대수를 한정돼 있게끔 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네. 예산에 준해서 했다고 네.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전년에 준해서 또 이렇게 우리 금년에 네, 또 신청했던 양에 준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산정됩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탄소 중립, 저감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어떤 체감도가 국민들에게 쉽게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고 제대로 된 캠페인, 왜 이게 필요한지? 그쵸? 예. 누군가는 환경 지도사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요. 713쪽에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 운영권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사실 왜 이게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봤다군요. 예.
결국은 전남도에서조차도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탄소 중립 포인트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껌 수준이죠. 일단은 예. 이제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 네네네. 뭐 의원님은 이렇게 각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도나 좀 이렇게 그러신 현장에 것 미치는 같습니다. 그 영향이 네. 조금 파급 효과가 적어서 예산도 지금 이렇게 적게 네. 배정되지 않나.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강력히 도의회에 관련된 상임위에 부탁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지금 이것은 차열 페인트 도장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38가구, 24년도는 41가구, 예. 25년도는 몇 가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4억을 들어서? 이 사업도 2025년도도 네. 40개소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개소당 1,000만 원 네. 이렇게 지금 사업은 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644개 정도 경로당에 지금 거의 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지금 올라온 자료 예, 가지고 예, 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 네. 이제 그 읍면을 통해서 네네. 그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필요한 시설을 네. 먼저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지역 지원이라 그래서 예. 사실 주신 자료들을 잘 살펴봤어요. 예. 이게 어떤 그 사업상의 편의상 경로당에 준한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대상처가 경로당이었는지. 예,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경로당이었고 이 네. 사업의 성과를 좀 더 해서 네, 다른 어떤 건축물이나 공동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취약 가구 시설, 예. 가구 시설이란 말의 어원이 좀 부적절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모할 때부터도 이 공모가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이었지 가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금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에 그런 어떤 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14쪽 관련해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관에 관해서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보도되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 수소차 충전소도 없는데 보조금부터 지원한다는 고흥군. 사실 고흥군은 지금 현재 수소 전기 자동차 지원 사업을 24년도도 받았고 25년도도 잔여 물량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고흥군까지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들 5대, 예. 관내 지역이지만 고흥에서 4대 해서 총 9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은 그 영남면의 파출소에 예. 배출가도 한번 그 수소 전지 차이였는데 예. 충전소가 없어서 여수가서 가서 충전해 갖고 오면 이미 반은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현실상에 정말 우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막대한 돈을 들어서 충전소를 지금 지어놨는데 언제 지금 이거 오픈할 예정이세요? 사실 사업자 선정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눈앞에 보는 게 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충전소는 2023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네네. 했고 이제 이게 준공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고 네, 지금 100평 건축물만 해서 한 1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총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차가 사실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가고 운영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거기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좀 군비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 네. 해 보겠노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네. 그 차가 없는데 충전기는 있는데 차가 없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는 뭐 향후 에너지차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차로 확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딱히 이것이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저희가 우리 과에서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남도에서도 수소차 148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좀 고민하셔서 기왕 건물은 지금 지어졌고 오픈도 못하고 갈 길은 태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소차 참 전지차에 관련된 미래의 사실은 친환경 차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뭐 수소 경제 로드맵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되는 이야기죠. 예, 충분히 저희 부서도 그러게 고민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727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준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투명 페트병 무인 해수기 설치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은 자원순환 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페트병 자체가 저희가 우류를 댄다든지 식로에도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미 우리 고흥군은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꼭 그 사업에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조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권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추세가 다회용기 추세예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잠실구장에서 가장 처음 시도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첫 지금 다회용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열과 성을 다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피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네. 다회용기 부분은 제가 추가로 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다회용기 이게 촉진 사업은 네네. 우리 군에도 금년에 유자 축제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네. 예산 그 금년 예산 네. 4천만 원을 세워서 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좀 그 의식이 이게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그 용기 자체도 조금 더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어떤 제재로 이렇게 하고 네네.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상공인들은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식기를 저쪽에서 다 세척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인건비 한 명 이상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공간도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은 아마 곧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지난 27일 날 군정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 아직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734쪽에 공공숲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권 예산이 거의 뭐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마 산림자원 조사단 한 분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모든 통예산이 지금 9천만 원 정도인데 이분의 호봉수가 몇 호봉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사단 한 명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무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산림자원조사단은 말 그대로 산림의 어떤 그 뭐 현장의 그 애로사항이나 또 산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업장하고 틀리게 네. 또 위험한 이런 구간들도 있고 또 네. 이렇게 뭐 임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그 지장물이나 이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재해나 이런 게 태풍이나 비바람이 치게 되면 또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해야 할 일들이. 이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경산림과에 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게 있고 구분되어 있던데요. 도에서는 이제 도에서 네. 육성 장려하는 이런 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산림 순산원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도비 매칭으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비로 이렇게 하는 또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전체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인원들 계시잖아요. 예, 인원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활동과 그다음에 그리고 현황 이런 자료들을 좀 발췌해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예,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 인력에 대한 그 현황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0조 사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아마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행자위에서 2년 있다 상건위로 와서 지난번 상건위에서는 어떤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제가 회의를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경석 의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관심 분야이시기도 하겠죠. 이 보호수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실태 조사를 이번에 하실 거고 사실 각 마을마다 보호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호수는 말 그대로 뭐 보호수에 얽힌 민화 그리고 전설 그쵸?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바로 문화와 관광의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좀 정말로 정각 팔각정이라 그러죠. 팔각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각 마을마다의 애환이 들어있는 우리의 역사가 숨쉬어 있는 고스란히 정말 보호수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문화하고 관광 컨텐츠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좀 우리 군에서 놓치고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어떤 실태조사 예산이 섰으니 다음에는 정말로 역사적 학술적인 가치를 좀 높여서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노목도 있고 보호해야 될 희귀목도 있고 거목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을에서 특히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역사와 공존해왔던 어떤 문화적인 가치들이 정말로 후대까지도 대대손손 잘 전달돼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조금 전에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실태조사건 방금 예산 들어왔으니 실태조사하고 끝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반드시 예산에 수립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